아세 도대표 영PD 우리는 창원. 자, 오늘은 이상하게 한 명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한 명이 없는가요? 한 명이 없는 게 처음에는 원래 티나잖아요. 여기 좀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다음부터 인간판 들고 다녀. 네, 입간판으로 대체가 안 네, 돼. 오늘 그 참 기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부름을 받으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부름을 받으셔서. 그렇죠. 네. 하필 왜 안 다니는 사람처럼 얘기를 아니, 핵심 인력이 되어가지고 회사의 부름을 받고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승진. 승진할 수 있을까? 특이해요. 공방 이름이 찐다미로. 이건 정말 찐이야. 막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앉아있으면 찐다고 진답이라고. 네. 찐따들만 모이는데. 는 아니겠죠? 네. 자, 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창원 소답동에서 가죽공방 찐다미로를 운영하고 있는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찐다미로의 의미는 저의 이름 예진과 안다미로라고 담은 것이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많이 라는 순우리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 공방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하루가 진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가죽은 이태리에서 수입해오는 베라펠레 협회에 인증을 받은 천연 소가죽을 이용해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볼수 네. 이렇게 만드신. 그럼 저도 이태리 장인을 따라가려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작업으로 가죽 제품들을 만들고 뭐 주문 제작을 받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나 정규반 수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학교 방과 후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주로 수업이 많네요. 네. 이태리 장인들은 보통 이제 파스타를 다들 잘 만드는 분들이 이태리 장인 아닌가요? 그건 잘하죠. 이태리 장모. 아, 이태리 장인. 장인들은 가죽. 사실 제가 공방을 시작한 게 이제 2년이 좀 다 돼 가는 중이라서 그럼 아직 코로나 그렇게 중간에. 네, 어제 코로나 중에 제가 오픈을 했어요. 코로나 때 오픈하면은 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아, 그만큼 자신 있었네요. 맞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5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창원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시작하면 월 500만 원 그냥 벌 줄 알았어요. 꿈이 소박하셨네요. 월 50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벌 거라고. 내가 시작하면 월 500만 원 금방 벌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월 한 1000 정도 했어야지 월 500 버는 건데. 아, 500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월 100만 원 버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100만 원이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할 때 이게 회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00만 원 벌기가 막상 나오니까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넘기면은 빵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것보다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는 게 좀 더 쉽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명을 사용한다고 하셨네요. 자, 네. 오늘 가면 저 최 사장님이라 불러요. 오늘 여기 녹화하는 곳은 창원 소답동입니다. 창원 소답동에 살고 계시고 이렇게 공방도 이 동네에 하고 계신데 창원 소답동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왜 여기서 공방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네. 크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약간 창업을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딱 내려와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간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공방을 하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네. 부모님 집에서 그 상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월세는 내고 있어요. 네. 월세 내고 계시고. 네네네. 네. 그래서 소답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네요. 네. 상권 분석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하셨네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공간이 이제 있으니까. 하면서 상권 분석은 하고 있고 네. 근데 분석에서 안 좋은 상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일단. 상권 분석을 해서 좋은 데가 나오면 2호점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맞아요. 자, 차근차근 그러면 한번 우리 최 사장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를 나오셨다. 환경공학과와 지금 하고 있는 공방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사실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새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게 공방을 하면서 짝퉁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폐의류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전 세계로 연간 9,200만 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죽 공방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환경공학과 전공자답게 이제 가죽 공방을 하면서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해볼 예정이다. 네. 하는 거죠. 예정. 네, 예정.
자, 아까부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좀 여쭤볼 텐데, 서울에서 5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보통은 이 또 청년 세대가 서울에 가면은 잘 안 내려오는데. 안 오는데, 또 우리 주변에도 안 오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죠? 내려오신 것도 궁금하고. 일단 저는 서울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었어요. 환경 관련된 업체를 가서 설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CAD 도면 그리고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환경 쪽으로 있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중간에 좀 했거든요. 대학교 조교 일도 1년 해보고. 조교도 환경 관련 과에 조교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공학인증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세종대학교 공학인증센터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1년 계약직으로 있었고,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건설회사 설계, 영업 지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진짜 제가 뭐 창원에 뭐 창업할 생각도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창원에 돌아올 생각도 있어서 온 건 아닌데, 그 마지막 회사에 있을 때 좀 갑자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갑자기 다 잘라내면서, 그때 잘렸으면 실업급여라도 받는데 에이스라서 나가 좀 나가야 어려워졌군요. 안 잘리고 살아남았더니 업무도 너무 많고, 과중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는 이제 회사 시스템 자체에 너무 질려버린 것 같아요. 지침을 넘어서서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어쨌든 이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창원에 엄마한테 내려갈게 이렇게 하고 퇴사 결정을 같이 했어요. 서울에 혼자 지내면서 좀 원래 손으로 좀 사부작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죽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서울에서 배운 거네요. 했어요. 네. 서울에 가죽 유학 갔다 왔네요. 네네. 유학. 이제 2년 차라고 하셨네요. 네. 아무것도 없이 상권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내가 공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오거나 내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생길 일이 없잖아요. 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근데 진짜 이게 창원을 5년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좀 약간 서울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월 500만 원 그냥 벌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럼 서울이면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문화생활이나 사실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서울에서 작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만큼 나가는 게 이제 크니까.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처음에 저도 진짜 생각 없이 시작을 해서 창업에 대한 감각을 전혀 네. 없이 시작해서 오히려 저는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요새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처음부터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걸 다 고민하고 했으면 나는 지금 다시 또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몇 달 어떻게 놀든지 맨땅에 헤딩을 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진짜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에 계속 글을 올리고, 그래도 달달이 매출이 있었어가지고 한 번도 빵원이 나온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나 이번 달 빵원인데. 그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인스타 블로그도 할 게 있어야, 근데 올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누군가 찾아와서 뭐 해야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제가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냥 계속 작업하고 그 작업한 거를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도 좀 중간중간에는 뭘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공방을 다닐 때 저의 선생님이었던 분한테도 여쭤보고,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 안 해본 것도 많고 뭐 만들어 볼 것도 많은데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초반엔 좀 샘플 만드는 시간으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후기들을 그러면 SNS에 올리고, 네. 이걸 보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네. 자, 그럼 제일 첫 곡이 기억납니까? 제일 첫 고객은 저의 완전 첫 고객은 지인 저의 말고? 지인이었고, 네, 지인 말고. 지인이 아닌 첫 고객은 진짜 기억나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하는 분이고, 저 그분 집에도 놀러 갔었어요. 네, 고객님. 집에 놀러 갔다고. 지인은 아닌데. 출장 지인이 아닌데. 교육 이런 거 하면 그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주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랑 계속 그냥 꾸준히 연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도 뭐 한번 공방에 그냥 놀러도 오시고, 저도 집에 한번 놀러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지금 1인 공방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혼자 일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을 건데 분명히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혼자 일하는 거의 장점은 일단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그쵸.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한 거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부장님이 안 계시죠? 네, 부장님도 집이 없고. 부모님 집이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좀 눈치가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도 적응이 되기도 했고 부모님도 좀 이제 그거에서 좀 자유롭게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려와서 네, 그리고 넌 가족을 한다고 하니 가죽 공방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기도 했고 이게 약간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1년, 2년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오네? 약간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부모님도 괜찮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게 일단 제일 큰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저의 장점인데 가죽 공방을 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게 좀 큰 것 내가 쓰고 같아요. 싶은 거? 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고 단점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가 돼야 되니까 1인이니까 저는 이제 설계나 이쪽을 했었는데 마케팅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되고 광고 홍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재무, 경영 약간 이런 모든 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뭐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건 좋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가죽으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뭐 패드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패드 케이스를 만들어서 쓰고 이런 것도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랑 좀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다른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은 어떤 과정들을 겪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좀 좋은 거는 진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영역의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뭐 의사 선생님이 원데이를 받으러 오신 적도 있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제가 갈 수 없는 삶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 창업하시고 좋은 점에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네요. 저는 아직 돈이 많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뭐 이런 거는 조금 힘들었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까 원하시는 답에 좀 반대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처음 창업해서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업을 처음 시작하니까는 그게 없으니까 너무 나가는 돈은 매달 나가거든. 맞아요. 그냥 내가 안 써도 재료는 사야 되고 뭐 내가 안 써도 사람들은 사실 뭐 5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러 오면 저는 10만 원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초반에는 막 재료도 없으니까 하나씩 다 사야 되고 그런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고 요새는 혼자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좀 벅찬 거예요. 또 외부 일정이 있으면 나갔다가 만약에 제작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 또 와서 늦게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 출강 준비해야 되고 또 외부 일정이 있으면 나갔다가 뭔가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벅차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줍시다. 우리 이 공방을 또 차리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본금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나? 여기 자, 지금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들었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네.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공간은 어차피 창업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구하기 나름이니까 네. 요거 그냥 공간 비용은 빼고 자본금 얼마 정도 하면은 요런 공방을 처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네. 완전 최소한으로 하려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비용으로 1,000만 원? 일단 재료비. 네. 재료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샘플도 있어야 될 거고. 그쵸. 그다음에- 좀 있어야지 그래도. 네, 맞아요. 또 이런 걸 만들고 나면은 가죽이 또 소진이 되니까 또 가죽을 사야 되고. 가죽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뭐 부자재들이라든지 소모되는 소모품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또 따로 해야 돼. 맞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저도 최소한으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부모님 집인데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 네. 공간 별도.
우리 찐다미로는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뭐 서울로도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우리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그냥 공방을 운영하면서도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이 공간 자체도 좀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가 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만드는 제품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찐다미로라고 했을 때 아 여기는 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곳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냥 큰 비전을 말하면 한국의 에르메스가 되겠다 약간 이런 이제 이걸 알고 다시 공방을 창업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야 될 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지금 해야 내가 작업을 한다면 될 것 같다. 네. 왜냐면 요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보고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네네. 제가 만약에 다시 하면은 네.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시장조사. 시장조사.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지금 아니까 지원 사업 네. 같은 거를 조금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요즘은 창업 관련돼서 지원사업도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고 공방을 안 내고 지원 사업부터 찾아봅니까? 공간을 알아보면서 네. 지원 사업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방을 내기 전에. 네. 네. 왜냐면 그 사업자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원 사업도. 사업자가 있으면 은근히 제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네, 사업자가 없는 그래서 그게 상태에서 되면 사업자를 내면서 이제 사업을 네.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간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겠죠.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구매 거래처나 이런 데를 좀 알아보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원래 참새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참새님이 없으니까 아새님이 하시는 아새님. 걸로 제가 합시다. 마지막으로 네네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비슷한 분야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저는 그냥 좀 뭘 하든 본인이 마음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취업하는 것보다. 왜냐면 진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발로 뛰어도 100을 뛰어도 100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마음이 많이 단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엄청 비교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조용한데 저 공방은 왜 이렇게 바쁘지? 저 머리채 잡으러 가야 되겠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오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뭐든 내가 활동한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비교 자체의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어쨌든 인스타그램 올릴 때는 내가 활동하고 잘 되고 출간 가는 거를 올리지 내가 막 조용히 있는 거를 올리진 않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과 나의 지금 조용할 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작점이 다르고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의 아이템과 나의 아이템도 다르고 저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된다. 네. 오늘 방송에 출연해보신 소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 듣고.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조만간 자리가 나지 않을까. 그 야망이 좀 있는 타입이네. 아니, 아까 옷을 봤을 때 오프터 레코드일 때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방송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자리가 하나 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뭐 자리가 하나 나 있네요. 여기 이미 자리가 나 있네요. 예. 지금 어떤 사람? 지금 보니까 우리 개건 MC 자리가 되게 치열합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자리.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원래 4명인데 한 명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럴 때라도 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럼 하여튼 방송에 큰 야망을 가지신 함께한 위협이 느껴지네요. 아세 최 사장? 권 대표, 용PD. 우리는 창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창업몬 팟캐스트 창업몬 팟캐스트 창업몬 팟캐스트 창업몬 팟캐스트